상상해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제 나왔던 보고서들 중에서 그리고 하나는 아직 나가지 않고 오늘 오후에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중에서 재미있는 것 위주로 정했는데요. 예, 먼저 우리가 사실 모니터하지 않는 매체죠.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관련해서 이미 어제 저녁 종합뉴스에 다들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 가짜 뉴스를 막 조목조목 다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미 청와대 그 김의겸 대변인이 난리 났어. 여러 번 밝혔습니다. 진짜 난리 났어. 그래서 고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경찰이 수사를 했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뚜껑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민원연 신문 모니터. 청와대 뚜껑 열리다. 단언컨대 뚜껑은 가장 완벽한 물체입니다. 좋습니다. 제목은 네. 제가 보기에 거의 진짜 엄청 진지하게 원래 김의겸 대변인이 뚜껑이 이제 좀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고 원래 김의겸 대변인이 진지하시긴 하지만 정말 화난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표정이 달랐죠.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자기네들이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그 보도의 그 문건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가 그 부실한 문건을 가지고 한 것 치고는 그러니까 부실하다기보다는 이게 과연 청와대 것인지 아닌지 도저히 뭐라 그럴까 청와대 거가 아니라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문서를 가지고 충분히 많이 들죠. 네, 그런 문서를 가지고 보도하는데 그 보도 내용은 엄청 진짜인 것처럼 그쵸,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보도를 내놨더라고요. 자, 일단 어떤 보도였고 어떤 문서였는지 얘기해 주시죠. 아시아경제가 이제 26일 날에 낸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한미동맥 균열 심각 청해 실토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청와대가 한미관계에 뭐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해왔지만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서 한미관계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건이 굉장히 좀 많이 보도가 됐겠지만 제목이 뭐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게 바로 청와대 안보실 문건이다라고 이제 아경에서는 특정을 했던 거죠. 네. 단독을 붙이고 나왔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보도가 두 건이었더라고요. 네. 두 건인데 둘 다 단독이라고 붙였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정체 국면에서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신이 급증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북핵 협상을 두고 미국과 북한이 절충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상의 장기화를 내다봤다. 한미 간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진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종전선언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한미 간 이견이 없다던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말 청와대가 진짜 모든 거를 다 실패했고 다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인정했다라는 내용을 이게 서문이에요. 제가 한 게 리드문이거든요. 맨 앞에 나오는 리드문이에요. 그 다음 문장이 26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참여정부 2.0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게 단정적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입수한 국가안보실의 모모에 따르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청와대 보고서라는 걸 거의 확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한 5번째 뒤에 문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이라고 써 있거든요. 추정되는.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이요. 정확하게. 그럼 이거는 청와대 건 맞는데 청와대의 내부 보고용, 청와대 사람들이 밑에서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시아경제는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 이 추정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얘네가 한 번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빠질 구멍을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문장 자체가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기 때문에 청와대 문서인 것으로 추정되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시아경제가 기사 2개 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기사에서는 아주 단정적이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청와대 반론을 실어주거든요. 청와대 그 두 번째 기사가 30분 이후에 제 시간을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기사 올리고 한 20 몇 분 만에 두 번째 기사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기사는 단독 이상무 외치던 청 한반도 비핵화 주변국 동상이몽 진단이라는 똑같은 기자가 쓴 거예요. 두 개로 잘라서 쓴 거죠. 근데 여기서 청와대의 해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청와대 측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지만 문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물어보긴 물어봤어요. 자기네들은. 근데 문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을 들었으면 문건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문건을 보내주고 이거 뭐냐? 이게 맞냐? 이거 보셨어요? 다시 시간을 벌어야지. 청와대 내에서 이게 나온 게 맞냐? 네, 그래서 나는 너무 단독으로 지금 당장 쏘고 싶어도 지금 청와대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불신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만들어놓고 얘는 보나마나 딱 잡아댈 거다. 근데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100%다. 아시아경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이걸 그냥 무조건 터트린다. 얘네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터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쏴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아경제가 한마디로 가장 잘못한 거는 가짜일지 모른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보도를 자제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단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풀어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해명을 너무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해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틀 동안 지금 이게 거의 묵히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청와대의 반론을 좀 들어봅시다. 네, 김의견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문서를 만들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워터마크가 찍히고 마지막에 문서 출력자, 이름, 초 단위까지 시간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악영에서도 그 문건을 보여줬거든요. 네. 보면은 워터마크도 없고 진짜 그냥 우리가 쓰는 그냥 보고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청와대 문서가 아니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밝혔고 또 이제 김 대변인은 그날 이제 바로 이 문서를 보도한 언론사 악영에서 출처를 밝혀달라. 우리도 누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 유폐했는지 파악 중이며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게 완전히 외부에 발표한 게 아니고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이라고 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워터마크 같은 거는 마지막에 나갈 때 문서가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악영은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이거 내부에서 직원들이 막 쓴 거야. 보고하려고 쓴 거야. 근데 그렇게 보면요. 그런 서류는 조작의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막 쓴 다음에 내가 이거 청와대가 이렇게 썼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원칙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공개하지 않는 문건도 원래 양식을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를 하면 무조건 다 워터마크가 지키게 돼 있는 인쇄하면은 양식을 다 지키게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안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써야지. 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 원래 문서에는 유일한 근거는 이거고 사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워터마크도 같이. 우리도 여기 집에서 사무실에서 국정원. 그러면 바로 국정원 문건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했어요 이건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이 그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청와대 양식을 다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악영이 공개한 문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서체 이거 양식도 안 맞는다 청와대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JTBC에서도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요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JTBC는
이 해당 문건의 출처가 네.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가짜 메일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예. 이게 좀 재밌긴 한데 이게 앞뒤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7일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연구원 서모 씨 명의로 보내진 이메일에 이 문건과 같은 제목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 전망이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메일에. JTBC도 받은 거네. 그렇죠. 이게 다 쭉 뿌려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에. 그럼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JTBC가 그 메일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서 연구원께서 하지만 연구원 이름을 사칭한 가짜 메일로 밝혀졌습니다. 제 계정을 해킹을 당해서 그 문건을 사람들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소 김은규 소장님도 영국 출장 중 해킹을 당하셔서 소장님은 보낸 적이 없는데 소장님 이름으로 이 연구소에 따르면 권희석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보안 메일을 보내니 취급 주의해달라는 메일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짜였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대규모로 유포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JTBC 주장인 거예요. 네. 아시아 경제만 낚였다. 그렇죠. 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량 유포됐는데 여기저기 뿌린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뿌렸는데 이걸 보고 검토를 했어야죠. 제대로. 그런데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모 대학의 교수가 보냈다? 아시아경제는 그것도 좀 의심했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메일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연 원고였대요. 그러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일하시는 분의 강연 원고다. 아, 강연 원고라고 하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예. 아니 그래도 그 메일 보낸 사람의 명의를 보면은 이게 결코 그렇게 신뢰가 가는 상황이 아닌데. JTBC처럼 한 번만 했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이제 오늘 악영이 그걸 취재 경위를 밝혔거든요. 핵심은 이분도 물어봤어요. A대학 B연구원과 통화를 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A대학 B연구원이라고 나와서 이 서 연구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점심에 발표한다라고 설명했대요. 아, 청와대가 점심에 발표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A대학 B연구원이요. 그러니까 이 메일을 발송한 A대학 B연구원. 그러니까 이 메일을 제가 이제 누가 이 사람만 점심에 발표해 그러니까 이 사람만 발송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악영의 취재 경위에서는 그냥 이 문건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점심에 발표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라고 이제 전해준 거거든요.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 아니야 이분? 왜 뭘 발표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지? 이 문서를 발표한다는 건가? 청와대 해명을? 내에서 아니까요. 뭐 보고를 그러니까 올린다. 공식적으로 발표될 자료라고 말한 모양이네요. 그 연구원이라는 분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청와대 내에서 이거를 발표를 해서 내부적으로 발표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악영이 말이 안 그러니까 악영이 취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지 취재 기자는 이 연구원과는 메일 외에도 행사 당일 3차례 통화하면서 행사의 진행을 확인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건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행사의 진행을 확인했대. 그러니까 이 행사 여기 한중 정책 학술 회의가 진행이 된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주최 측이 해킹의 위험을 고지하는 메일을 보냈다는데 대본지 취재기자는 그런 메일을 받은 바 없습니다. 다른 메일인가 보냈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변명이 안 돼. A대학 B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누군데?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 취재 경위가 자기네들이 보도한 문건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자기네가 확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하지만 악영 확신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본지는 기사 출처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만 믿고 지금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네 취재는 없는 거죠. 네. 연구원 말만 믿고 보도했다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이 메일을 보낸. 아무래도 이제 같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애초에도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두 번째는 27일에는 그 사칭 이메일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 전문가들에게 발송되었고 결국 언론의 기사화까지 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사이버정보비서관 명의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 의뢰서 발송했다라고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 오보 차원을 넘어서서 언론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성이라고 판단했다. 허위 조작 정보 생산 유포 경위가 치밀한 데다가 내용 또한 한미동맹을 깨뜨리려는 반국가적 행태다라고 김 대변인이 진짜 뚜껑이 확실히 열린 게 보이죠. 근데 이건 뚜껑이 열리면 하네요. 이거 경위를 듣고 보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냈는지 밝혀내야겠네. 수사해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히고 최소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시아경제 말고 다른 데가 같이 좀 했으면 아시아경제가 덜 불안할 텐데 진짜 딱 단독으로 여기서만 이렇게 보도를 지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얼마나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이게. 다른 언론사가 이걸 입수 안 했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네네. JTBC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다 받았고 보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 문건 이게 군대만 다녀와도 군대도 워터마크 다 찍히는데 이거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청와대 문건이라고 들고 야 이거 청와대 문건이라고 할 수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정말 납득하기 힘든 보도네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진짜 진중하게 좀 보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근데 왜 이랬을까요? 단독 욕심이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단독 욕심. 네. 아니면 어쨌든 아시아경제가 왜 이랬나? 흔들어 보려고. 단독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신 분의 마음은 알겠어. 뭔가 좀 정보를 뒷싸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언론사가 이게 낚이는 꼴이 됐잖아요. 근데 아시아경제만 낚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멍청해서 낚였는지 이제 의도를 가지고 낚인 척하는 건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입장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또 멍청한 거죠.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그러면 결국 단독 욕심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못 쓰게 하면 안 됩니까? 제목에? 그런 그 뭐라 그러지? 무섭게 그런 걸 못 쓰게 누가 어떻게 하나 언론사에서 법으로 막 손석희는 안 쓴다고 하셨는데 그건 손석희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지. 아니 그런 욕심이 없으면 이런 기사도 안 나왔을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천천히 보낼 수 있었죠. 근데 모니터하는 입장에서는 언론 모니터하는 입장에서는 단독 붙여주는 게 참 편해요. 이거 힘 좋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안을 누가 먼저 이렇게 시작했느냐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그 단독 붙여주면 그런 거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안 그러면 JTBC는 좋은 보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JTBC가 혼자 한 건지 먼저 한 건지 몰라 우린.